그때와 같이 열심히 일하던 현기는 얼떨결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콧구멍을 수심당하고 집에 돌아온 현기. 미친놈이 분명하다. 검사를 마친 현기는 괜스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같았다. 찝찝한 마음을 뒤로하고 기분 탓이겠거니 하는 현기. 그런데 격렬한 기침 끝에 나온 것은 커질 대로 커진 바이러스였다. 놀라서 똥까지 지려버린 현기. 더러워 죽겠네.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라요. 총각으로 죽을 줄 알았으면 그때 술 먹고 미숙이랑 그냥 야발. 오늘은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격리된 김에 시간도 남고 해서 오늘은 특별히 감자옹심이 만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기름을 두른 팬에 다진 양파를 넣고 술 먹고 온 남편 마냥 달달 볶아줍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생고기 소를 넣고 촬영을 했겠지만 오늘은 찜기에 쪄서 만두를 만들 거기 때문에 쑥간지 익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속을 볶아서 넣는 나름의 잔머리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뽀얀 백색에서 투명함을 넘어 누릇누릇 때같은 가루걸이 되었다면 준비한 돼지고기 다짐육을 넣어 볶아주겠습니다. 참고로 다짐육은 미리 밑간을 했는데요. 소금, 후추, 감자, 당근, 피망 등의 재료와 섞어둔 상태입니다. 약간 중국 음식 중에 회가육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만들어버릴 거예요. 감칠맛 나는 굴소스도 넣어주고. 참고로 회가육은 솥에서 솥으로 돌아간 고기라는 뜻인데요. 삼겹살 같은 부위를 삶아서 볶아내는 요리인데 저는 리버스 회가육으로 볶은 걸 만두에 넣어서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최대한 물기가 없게 볶아준 뒤에 마무리로 통후추를 팍팍 갈아 넣어주고 물엿 또는 올리고당 또는 요리당 뭐 아무거나 끈적하고 달달한 걸 뿌려줍니다. 이때 진한 갈색을 내주기 위해서는 노두유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없으면 일반 간장 넣어주세요. 여기에 밥 볶아 먹어도 맛있습니다. 레알 개꿀맛이에요. 수분기가 없이 바싹 볶아졌으면 만두로 만들기 전에 한 김 식혀줄게요. 다음은 감자 전분으로 감자떡 반죽과 동일한 감자 옹심이 만두피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뭐 딱히 계량 없이 하셔도 되는데 소금 조금 넣은 감자 전분에 팔팔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반죽이 다 그렇지만 물을 찌끔찌끔 넣어주면서 반죽하면 망할 일 없으니까 한번 해볼 시간에 일을 하시고 번 돈으로 사드십시오. 네, 그게 한 4배는 이익을 겁니다. 전분가루는 원래 반죽하면 찰기가 없는데 익반죽을 해주면 전분이 익으면서 찰기가 생긴다고 해요. 그나저나 오늘따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아차하면 착해져서 요단강 건널 것 같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친절하게 살려고요. 여튼 이 반죽이 상당한 크기의 어떤 그런 모양이 되면 비닐로 덮고 30분 정도 두는데요. 별도의 숙성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익반죽 특성상 열기가 좀 있다 보니까 성형하는 과정에서 잘 마르거든요. 저는 촬영 때문에 바로 만들어서 힘들었어요. 젠장. 이거 막 예전에는 중식도로 막 쓱싹 비벼가지고 딤섬피 만들고 그랬었는데 다 까먹은 지 오래니까 그냥 밀대로 밀어서 펴준 뒤에 아까 볶아놓은 회가육 소를 넣어줍니다. 감자피 반죽이 익으면서 투명해지면 안에 시커먼 고기소가 비춰지면서 사진 속의 코로나 모양과 비슷해질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밀가루 반죽은 잘 싸매줘야 안 터지는데 쌀가루나 전분가루 반죽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싸매지 않아도 익으면서 지들끼리 잘 들러붙어서 있거든요. 대충 붙여만 준다 생각해주세요. 맨날 이런 그지 같은 것만 만들지만서도 처음 만드는 녀석은 망할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여러 개 만들어야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연구하는 느낌으로 하는 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특유의 여기저기 돋아나있는 돌기 형태의 스파이크 단백질들을 만들어줍니다. 저 튀어나온 스파이크 단백질을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침투한다고 해요. 여기저기 있으니 침투도 쉽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개족 같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어떤 나라가 너무너무 밉네요. 샤마 하루빨리 저처럼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진 코로나 만두는 찜기에 넣고 20분 정도 쪄줄 건데요. 어차피 지멋대로 생긴 바이러스니까 좀 대강대강 붙여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코로나 만두를 만들었어요. 안 익었지만 생각보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다 쪄진 쫀득한 코로나 만두는 실제 바이러스처럼 여기저기 끈적하게 달라붙는데요. 식용유 또는 참기름으로 코팅해서 격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실제 코로나 외형과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X를 눌러 조이를 표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하여간 이렇게 쫀득쫀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모양의 감자만두 6개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 먹기에는 양이 많아 보이니까 먹기 좋게 생긴 녀석으로 3개만 주워 담아서 먹어보죠. 약간 해삼 같기도 한 것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못 먹을 만한 비주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오늘은 사실상 얼굴을 까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볼 사람 다 봐. 전 여친도만의 채널. 씨발 좆됐네. 다 들켰네. 그래도 밥맛이 떨어질 만한 부분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했으니 안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라이 아직 코로나 검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만큼 제 방에서 격리된 채로 마스크를 끼고 먹었습니다. 네, 마스크를 끼고 먹었어요. 사실 현기는 조류였던 게 아닐까요? 둘이가 잘 어울리는군요. 귀여워. 조까.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진 만두피는 상당히 쫄깃하고 안에 들어있는 회가육 고기소는 단짠단짠했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생긴 것만 족같을 뿐 맛은 상당히 좋은 혐기의 요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얘기를 하자면 저는 코로나랑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자가격리 상상도 못했는데 하여간 제가 일하는 매장에 화요일 저녁 코로나 확진자 손님이 방문하고 당시에는 뭐 몰랐고요. 5일이 지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연락이 와서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 포함 2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했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는 직접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학조사관님이 CCTV 수거해 가시고 저녁에 연락 와서 바로 자가격리 시작했습니다. 안내 연락받고 검사장 가서 검사하기까지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다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검색을 해봐도 관련 정보가 너무너무 없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썰을 풀어봅니다. 첫 번째로 직접 접촉자는 발음이 너무 힘드네요. 검사 결과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입니다. 저는 간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결과에 음성이 나올 경우 자가격리가 풀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한데요. 그 해당 친구는 촬영 당시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막 하루에 전화가 8통씩 오고 위치 추적 어플까지 깔아서 감시한다는 거 보면 사후 관리는 엄격한가 봐요. 근데 또 웃긴 게 격리 통보 당일날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날만 해도 일하는 동안 마주친 사람이 30명은 될 텐데 말이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실질적으로는 당장 일손이 하나 빠져버린 게 아무래도 가장 타격이 큰 것 같네요. 젠장. 또 통보 전화는 저는 상당히 친절했는데 그 친구는 좀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안 꼈다고. 저는 되게 이모 같았어요. 막 걱정까지 해주시고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격리 통보를 받은 곳은 성북구 보건소인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른 곳이다 보니까 격리 중에 사람들 마주치면 안 되는 만큼 집 근처 보건소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통보 전화 받을 때 그냥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방문해서 인트로에 본 문자 보여주면 된다 하셔서 그냥 터덜터덜 걸어서 갔는데 검사 받으려고 하니까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 근처 선별진료소 검색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검색해보시면 알 텐데 개같은 낚시성 블로그 글이 너무 많아요. 진짜 공식 자료가 블로그 글에 밀려서 안 나와. 개 쓰잘데기 없는 블로그 글만 한 페이지 나오고 진짜 자료는 맨 밑에 있어요. 심지어 그 자료도 자가격리 방법만 잔뜩 있고 검사받는 과정의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아쉽더라고요. 하여간 덕분에 예약도 안 한 채로 가서 접수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거기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 검사하는 곳이 제일 위험한 거 알죠? 뭐 이 정도가 아쉬웠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행정처리 외적인 것은 자가격리 통보받은 날 조카들 만나려고 했거든요. 사실 생일 선물도 사줄 겸 좆될 뻔한 거죠. 일단 알려줘야 할 사람들 알려줘야 하니까 여기저기 말해줬는데 저는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인 거지 확진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 대접은 코로나 환자야 그냥. 그 뒤질 사람처럼 대하는 건 둘째치고 역병 운반자 취급하는 건 뭐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모르는 거니까 사실. 막 무슨 범죄자가 된 것 같더라고. 그냥 일하는 곳에 확진자가 왔을 뿐인데 약간 죄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무슨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고 일할 때 사람 마주치면 어쩌고 매장 방역을 어떻게 저절시고 씨. 동네에 역병 의사라는 의사는 다 모여서 혐기에 건강하지 못할 미래에 대해 훈수를 두는데 원래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진짜 걸리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일하는 곳에서 마주쳤을 뿐인데 먹고 살라고 나간 것 뿐인데 내가 씨발 흘러가가지고 막 빵댕이를 비벼서 걸린 거면 억울하지라도 않아. 그걸 왜 비비죠? 애초에 걸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하루하루 비염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비염 환우분들은 검사 받으실 때 각오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체감상 마대자루만한 면봉으로 과장입니다. 콧구멍을 쑤시는데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살짝 뇌를 찍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진에서도 보일 텐데 그 뇌를 살짝 푹직하고 살살 돌렸다가 이렇게 빼는데 팔다리가 덜덜 떨리고 눈물이 찍 나오면서 오줌이 핑 도는 경험이었습니다. 뭐가 돈다고요? 하여간 살아있는 혐기의 영상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쩌면 9천을 떠돌 혐기의 망령에게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살아서 봐요. 안녕.